살면서 이런 순간 있으셨나요? 내가 특별히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누군가가 나를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합니다. 말투가 이상하다 싶었는데도 그냥 웃어넘기고 나면 집에 돌아와서 밤새 그 상황이,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죠. 더 억울한 건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다는 겁니다. 괜히 내가 쪼잔해 보일까봐, 분위기 망칠까봐 꾹 눌러 담았는데 속은 오히려 더 쓰립니다. 왜 그때 한마디 못했을까? 혼자 사귀며 보내신 그 답답함, 누구보다 잘 압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 나는 원래 말을 잘 못해라고 자책하시지만 문제는 여러분의 성격이 아닙니다. 그 순간 딱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 한마디 하나에 모든 것이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똑같은 나이인데 아무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분이 꼭 계십니다. 화를 내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말 한마디만 하면 상대방이 스스로 머쓱해서 물러섭니다. 타고난 카리스마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분들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아주 작은 대화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습관을 딱 7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4번째와 5번째는 오늘 당장 써먹으실 수 있는 내용이며 마지막 7번째는 평생 모르고 지나치는 결정적 비밀이니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아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더 이상 억울하게 혼자 쏙 끓이고 밤새 고민하며 뒤척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 한마디만 바꿔도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 2번 다시 그렇게 못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결정적인 대화법 7가지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나를 지키는 품이 있는 실전 대화법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품위 있게 거절하는 법.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명절 가족 모임입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친척 한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수님은 요즘도 그 모임 나가세요? 나이 드셨으니 좀 쉬셔야 하지 않아요? 웃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악의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왠지 기분이 묘합니다. 내가 그렇게 늙어 보이나? 모임도 못 나갈 나이로 보는 건가? 분위기도 그렇고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아, 네 하고 웃어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분은 다음 명절 모임에서도 또 그 다음에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왜일까요? 잊어서가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아무 말 못하고 한번 넘어갔더니 그래도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미국 하버드대 협상연구소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그냥 웃어 넘긴 집단과 부드럽게 한마디 대응한 집단을 나눠서 추적 관찰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그냥 넘긴 집단은 같은 상황이 평균 3배나 더 반복됐습니다. 반면 부드럽게 한마디 한 집단은 상대방의 무례한 언행이 눈에 띌 정도로 줄었습니다. 예전처럼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오히려 무례함을 키우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허용 신호라고 부릅니다. 한번 넘어가면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이 정도는 괜찮구나라고 학습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를 내야 할까요? 아닙니다. 따지고 들어야 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딱 한마디면 됩니다. 웃으면서 가볍게 그러나 단호하면서 분명하게 어머, 저는 아직 한창인걸요. 이 한마디가 왜 강력할까요? 화를 내지 않았으니 분위기를 망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분명히 알아챕니다. 아, 이분은 그냥 넘어가지 않는구나. 2번 다시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것이 품위 있는 거절의 핵심입니다.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말은 칼보다 날카롭고 침묵은 방패보다 두텁다. 하지만 저는 오늘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때로는 침묵보다 단 한마디의 품이 있는 말이 가장 강한 방패가 됩니다. 칼을 뽑지 않아도, 방패를 들지 않아도 말 한마디로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너무 많이 참아오셨나요? 그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배려심이 깊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를 지키는 것도 마음 상한 나를 위한 배려입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진심으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 한마디가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릴게요. 거절보다 더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미 갈등이 시작됐을 때입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감정이 올라오는 그 순간. 두 번째는 그 갈등을 단번에 멈추는 가장 강력한 한마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랜 친구와 점심을 먹다가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처음엔 가벼운 의견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목소리가 높아지고 말이 말을 낳기 시작합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말은. 서로 자기 말만 합니다.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결국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어색하게 헤어집니다. 집에 오는 길에 드는 생각. 아, 그때 내가 왜 그랬지. 별것도 아닌 거였는데. 그런 늦은 후에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미국 심리학자 존 가트맨 박사는 수십 년간 부부와 가족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갈등이 폭발하는 순간 사람의 뇌는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거의 작동을 멈춥니다. 쉽게 말하면 화가 난 순간에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트맨 박사가 찾아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관계를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상대방을 이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딱 한마디로 흐름을 끊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잠깐,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단 6글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왜 강력할까요? 싸움은 서로 말하려는 데서 시작됩니다. 아무도 듣지 않으니까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들을게요라고 하는 순간 상대방의 흥분이 급격히 가라앉습니다. 자기 말을 들어준다는데 계속 화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페이싱 효과입니다. 상대의 감정을 먼저 받아주면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방어를 내려놓습니다. 이기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관계를 지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내가 먼저 듣는 척이 아니라 진심으로 듣겠다는 한마디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신은 인간에게 입 하나와 귀 둘을 주었다. 말하는 것보다 2배로 들으라는 뜻이다. 갈등의 순간에 이 말을 떠올려 보세요. 상대방을 이기고 싶은 마음이 앞설 때 귀를 먼저 여는 사람이 결국 관계도 이깁니다.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기억도 제대로 나지 않으면서 상처를 줄 수 있는 화가 나서 내뱉은 그 말들입니다. 반대로 가장 잘했다 싶은 순간은요? 참고 들어줬던 그 순간들입니다. 갈등을 멈추는 건 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사람만이 먼저 멈출 수 있습니다. 잠깐,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이 한마디가 관계를 살립니다. 그런데 말씀드릴게요. 갈등을 멈췄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가슴속에 쌓인 억울함,
서운함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꾹 참고 삭히면 결국 더 큰 상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억울한 감정을 혼자 사귀지 않고 품위 있게 내 마음을 전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가 나에 대해 사실도 아닌 말을 하고 다닙니다. 분명히 억울합니다. 틀린 말이라는 걸 내가 제일 잘 압니다. 당장 반박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입을 열려는 순간 감정이 먼저 올라옵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눈물이 차오릅니다. 아니면 반대로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렇게 감정적으로 말하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저 사람 왜 저렇게 흥분해? 라며 정작 내 말은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억울한 건 나인데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살면서 이런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셨을 겁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즉각 반응한 집단과 단 1초를 멈추고 반응한 집단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즉각 반응한 집단은 상대방의 공감을 얻는데 실패한 경우가 열의 7이었습니다. 반면 1초를 멈춘 집단은 상대방이 말을 경청하는 비율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단 1초입니다. 그 짧은 침묵이 감정을 다스리고 말의 무게를 만들어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전략적 침묵이라고 부릅니다. 침묵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말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그 1초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숨을 한번 천천히 내쉬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 말씀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따지는 것도 화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는 상대방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이분은 감정적으로 구는 사람이 아니구나. 진지하게 들어봐야겠다. 억울함을 이기는 건 더 큰 목소리가 아닙니다. 더 차분한 목소리입니다. 감정을 이긴 사람의 말이 결국 더 오래 남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을 화나게 하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당신의 판단이다. 억울한 상황은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어떻게 반응할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1초의 침묵, 그것이 바로 그 선택의 순간입니다. 억울함을 꾹 참는 것도 지치지만 그렇다고 감정적으로 터뜨리면 후회가 남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답이 있습니다. 1초의 침묵, 그리고 차분한 한마디. 이것이 나를 지키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가장 강한 방법입니다. 억울한 순간일수록 더 차분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가장 오래, 가장 깊이 존중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차분하게 말은 했는데 상대방이 여전히 나를 무시한다면요? 그럴 때 필요한 건 더 강한 말이 아닙니다. 네 번째 품위를 지키면서도 할 말은 다 하는 가장 단단한 대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분 주변에 한 분씩은 꼭 계십니다. 따지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으면서 할 말을 다 하는데 상대방이 기분 나쁜 기색도 없고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해서 말을 하고 나면 왠지 시원합니다. 반면 또 이런 분도 계십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상처 줄까봐 참습니다. 또 참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한꺼번에 터집니다. 그때는 이미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말이 너무 많아지고 감정이 섞이고 정작 전하고 싶었던 핵심은 사라집니다. 두 분의 차이가 뭘까요? 타고난 성격일까요? 아닙니다. 말을 담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미국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 박사는 평생을 비폭력 대화 연구에 바쳤습니다. 그가 발견한 핵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상처받는 말과 상처받지 않는 말의 차이는 딱 하나였습니다. 상처받는 말은 상대방을 주어로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랬잖아요. 당신은 왜 항상 그래요? 반면 상처받지 않는 말은 나를 주어로 시작합니다. 저는 그때 많이 속상했어요.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주어 하나가 달라졌을 뿐인데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신이로 시작하면 상대방은 공격받았다고 느낍니다. 저는으로 시작하면 상대방은 내 마음을 듣게 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아이 메시지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어떻게 쓰면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말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바꾸시면 됩니다. 당신이를 저는으로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은 왜 항상 나를 무시해요?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많이 속상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힘듭니다.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같은 내용인데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할 말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나를 지키면서 할 말 다 하는 법입니다. 공자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말은 뜻을 전하면 족하다. 길게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크게 목소리 높이지 않아도 됩니다. 내 마음을 정확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전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많이 참아오셨나요? 아니면 참다 터뜨리고 후회하셨나요? 이제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나를 지키는 말이 상대방도 지킵니다. 품위 있게 할 말 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 좋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할 말은 했는데 관계가 틀어졌다면요? 사과를 해야 할 상황이 왔을 때 많은 분들이 오히려 관계를 더 망치는 말을 합니다. 5번째에서는 사과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그리고 진짜 사과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장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분명히 사과를 했습니다. 미안해요. 그런데 나도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미안합니다. 근데 당신도 잘못한 거 있잖아요. 내가 잘못했죠. 그런데 그때 상황이. 사과를 했는데 상대방 표정이 더 굳어집니다. 분위기가 오히려 더 싸늘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과를 한 게 맞는데 왜 관계가 회복이 안 될까요? 혹시 주변에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과를 그렇게 하면 어떡해? 사과인지 변명인지 모르겠네. 사실 많은 분들이 사과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살면서 그냥 몸으로 부딪히며 배웠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진심으로 사과했는데도 오히려 관계가 더 멀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캐나다 워털루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이 사과의 효과를 연구했습니다. 사과에는 6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책임 인정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명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2번째는 후회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미안합니다라고 감정을 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과를 망치는 요소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데, 근데, 하지만 이었습니다. 사과 뒤에 이 단어들이 붙는 순간 상대방은 사과 전체를 무효로 받아들입니다. 연구 결과 그런데가 붙은 사과는 아예 사과하지 않은 것보다 관계 회복 효과가 더 낮았습니다. 사과 뒤에 붙는 그런데 한 단어가 모든 것을 망칩니다. 진짜 사과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짧게 말하세요. 사과는 길수록 변명처럼 들립니다. 둘째, 그런데를 절대 붙이지 마세요. 사과 뒤에 그런데가 오는 순간 그 사과는 끝납니다. 셋째,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인정하세요. 많이 속상하셨죠?
이 한마디가 어떤 긴 설명보다 강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많이 속상하셨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15글자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여기에 그런 데는 없습니다. 변명도 없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관계를 살립니다. 영국 작가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과하는데 너무 자존심을 세우는 사람은 결국 더 큰 것을 잃는다. 사과는 지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지키는 가장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먼저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사람이 결국 가장 단단한 사람입니다. 살면서 사과 한마디가 너무 어려웠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그건 자존심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그 관계가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조금 더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이 속상하셨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굳었던 관계를 다시 녹입니다.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가 수십 년 쌓인 오해를 풀기도 합니다. 용기를 내세요. 그 한마디가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보다 더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입니다. 뭔가 위로를 해줘야 할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괜히 말을 꺼냈다가 오히려 상처를 줄까 봐서 망설여집니다. 6번째는 위로가 필요한 순간, 진짜 위로가 되는 말과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까운 친구가 힘들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자식과 사이가 틀어졌다고 합니다. 마음이 짠합니다. 뭔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다 크면 알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우리 때는 다 그랬어. 그런데 친구 표정이 밝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해집니다. 그래 하고 짧게 대답하고 말을 잇지 않습니다. 분명히 위로하려고 한 말인데 왜 친구는 더 다쳐버렸을까요? 혹시 반대 상황도 겪어보셨나요? 내가 힘들 때 누군가가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옆에 앉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다. 딱 그 한마디였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같은 위로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이 위로의 효과를 연구했습니다. 위로를 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말이 가장 도움이 됐는지 물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같은 해결책 제시형 위로는 효과가 가장 낮았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같은 감정 공감형 위로가 압도적으로 효과가 높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힘든 사람이 원하는 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내 감정을 알아봐주는 사람입니다. 괜찮아질 거야는 지금 이 순간의 고통을 외면하는 말로 들립니다. 반면 많이 힘드셨겠다는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을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힘든 사람은 답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위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해결책을 먼저 내놓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는 위로가 아니라 조언입니다. 조언은 상대방이 원할 때 하는 겁니다. 둘째, 비교하지 마세요. 나도 그런 적 있어요는 자칫 상대방의 고통을 작게 만드는 말이 됩니다. 셋째, 감정을 먼저 읽어주세요. 딱 이 한마디면 됩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기다려주세요. 말을 더 얹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침묵도 위로가 됩니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게 때로는 어떤 말보다 강한 위로입니다.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큰 행복은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알아준다는 것이다.
위로는 거창한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편이야라는 마음이 전해지면 됩니다. 그 마음이 말보다 먼저 닿습니다. 살면서 위로가 필요한 순간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리고 위로를 건네야 할 순간도 반드시 옵니다. 그때 거창한 말은 필요 없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말이 아니라 마음이 전해지는 순간, 그게 진짜 위로입니다. 그리고 그런 위로를 건넬 수 있는 사람 곁에 사람들은 오래오래 머뭅니다. 이제 마지막 장이 남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나를 지키고 상대방도 배려하면서 품위 있게 끝까지 나로 살아가는 법. 7번째에서는 그 마지막 대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순간 있으셨나요? 분명히 내가 옳은데 말을 못합니다. 상대방이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분위기 망치면 어떡하지? 내가 참으면 되지 뭐. 나이든 내가 먼저 양보해야지. 그렇게 또 한 번 꾹 눌러 담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참을수록 상대방은 더 당당해집니다. 양보할수록 나는 더 작아지는 느낌입니다. 반면 이런 분도 계십니다. 절대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할 말은 다 합니다. 상대방도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더 존중합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미국 심리학자 매뉴얼 스미스 박사는 자기 주장 훈련을 연구하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딱 2가지 잘못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말하면 상대방이 상처받을 것이다. 2번째, 내가 말하면 관계가 나빠질 것이다. 그런데 실제 연구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자기 의사를 부드럽게 표현한 사람들의 관계 만족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참는 사람들의 관계에서 오히려 갈등이 더 많이 쌓였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모릅니다. 참는 것이 배려가 아니라 오해를 키우는 씨앗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를 지키면서 할 말을 다 할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말하기 전에 이 문장을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나는 내 마음을 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말할 때는 이 순서를 따르세요. 먼저 상대방을 인정합니다.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다음 내 마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할 방향을 제안합니다. 우리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인정, 표현, 제안. 이 3단계가 전부입니다. 싸우지도 참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할 말은 다 했습니다. 이것이 나를 지키면서 품위를 잃지 않는 가장 단단한 대화법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을 알고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진정한 존중을 받는다. 나를 지키는 말이 곧 나를 존중하는 행동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비로소 상대방도 나를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말 한마디가 그 시작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많이 참아오셨다면 그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관계를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셔도 됩니다. 나를 지키는 말이 관계를 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지킬 줄 아는 사람 곁에 좋은 사람들이 더 오래 머뭅니다. 나는 내 마음을 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한마디를 가슴에 새겨두세요. 그 말이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말은 입에서 나오지만 결국 삶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어떻게 말하느냐를 만들고 어떻게 말하느냐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만듭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7가지를
잠깐 되짚어 보겠습니다. 무례한 사람 앞에서 품위 있게 한마디 할 수 있는 것. 갈등이 시작될 때 먼저 귀를 여는 것. 억울한 순간 1초를 멈추는 것. 나를 주어로 내 마음을 전하는 것. 진심을 담아 짧게 사과하는 것. 해결책 대신 감정을 먼저 읽어주는 것. 그리고 나는 내 마음을 전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 7가지는 사실 대단한 기술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면서 이미 알고 있던 것들입니다. 다만 바쁘게 살다 보니 잊고 살았을 뿐입니다. 살면서 말 한마디 때문에 밤새 속을 끓이신 적 있으셨나요? 말 한마디를 못해서 혼자 오래 억울하셨던 날이 있으셨나요?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상처들이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분을 이끌어왔으니까요. 이제는 조금 달라지셔도 됩니다. 화내지 않아도 됩니다. 참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부드럽게, 그러나 단단하게 내 마음을 전하시면 됩니다. 그 말 한마디가 관계를 바꾸고, 관계가 바뀌면 하루가 바뀌고, 하루가 바뀌면 남은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 모두 살면서 수없이 많은 말을 주고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 말들 중에는 상처가 된 것도 있고, 위로가 된 것도 있고, 오래오래 가슴에 남은 것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말 한마디를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드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이 따뜻해지면 관계가 따뜻해집니다. 관계가 따뜻해지면 삶이 따뜻해집니다. 우리 모두 조금씩 더 따뜻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마음친구였습니다.